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심하면 쓰러지기까지 하는 기립성 저혈압이죠. 왜 생길까요? 크게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볼륨 디플리션. 그러니까 몸에 체액량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탈수에 이르렀다든지, 등산을 하고 있는데 물을 안 마신다든지, 뭐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보다는 요새는 다이어트가 많아요, 다이어트. 밥을 아예 안 먹어. 밥을 안 먹으면 물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물도 별로 안 마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가뜩이나 볼륨이 부족한데 더 이제 볼륨이 부족해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젊은 여성에서 나타나죠. 두 번째는 이제 메디케이션입니다. 약물인데요.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쓰는 경우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혈압약이죠, 혈압약.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썼는데, 그 어떤 종류의 약이 본인이랑 맞지 않아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혈압약의 용량이 좀 과한 경우에도 그렇게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일부 정신과약, 신경정신계통에 작용하는 약물이 또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이라는 게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원래 앉았다 일어날 때 나타나야 되는 정상 그 자율신경 반응에 좀 문제가 생기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당뇨약 중에 SGLT2 이니비터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당이 높으니까 소변으로 당을 빼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으로 당을 빼줄 때 당만 나가는 게 아니라 물도 같이 나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탈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볼륨 디플리션으로 또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mpaired baroreceptor sensitivity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노인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많은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압이 떨어진 게 감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있고 혈관으로 이렇게 나가면 뭐 요쯤 해가지고 압력 수용체가 있어요. 혈압이 떨어지면 떨어진다 이렇게 뇌한테 얘기를 해줘야 뇌가 교감신경계한테 야, 교감신경계 너 일 좀 해라. 심장 좀 자극해서 수축 좀 해주고 요 작은 혈관들 있잖아. 너 작은 혈관들은 좀 수축해. 가다가 이게 작은 혈관으로 갈라질 거 아니에요? 너는 좀 수축해. 그래야 이제 혈압이 올라가니까 하라고. 이렇게 이제 교감신경계를 자극을 시켜주죠. 이쪽 교감신경계도 자극을 시켜주고. 근데 그 첫 단추, 이 압력 수용체가 뇌한테 얘기해주는 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얘가 빡빡 일을 할 텐데, 떨어진다, 작게 얘기하거나, 뭐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몰라, 뇌는.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포스트 갱글리오닉 심파테틱 뉴런의 문제입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건 뭐냐면 이 교감신경계가 뇌에서 이렇게 나갈 때 이게 두 개의 뉴런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단장 해서 앞에 뉴런은 짧고 뒤에 뉴런은 깁니다. 단장. 여기서도 앞에 뉴런은 짧고 뒤에 뉴런이 이렇게 길게 갑니다. 단장. 그래서 예전에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외웠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요. 교감신경계는 이 두 개의 뉴런이 앞에 뉴런이 짧고 뒤에 뉴런이 길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 학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은 자, 이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단장을 한다. 이렇게 알려줬어. 지금까지 기억이 나네.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부교감신경은 반대거든요. 부교감신경은 장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알려줬냐면은, 그러니까 학교가 원래 교장, 교감 이렇게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삐꾸 같은 학교가 있어가지고 교감이 짱이고, 그다음에 부교감 이렇게 이제 있는 학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교감 선생님은 단장을 하고 부교감 선생님은 단장하셨네요. 이러면서 교감 선생님의 장단을 맞춰준다. 요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로 새버렸네. 어쨌든 지금 이 포스트 갱글리오닉 심파테틱 뉴런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단장할 때 이 요 뉴런을 가리켜서 포스트 갱글리오닉 심파테틱 뉴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뉴런
요 뉴런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알려주는 건 잘 알려줬어요. 바로 리셉터가 야 혈압 떨어진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뇌가 교감신경계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야 너 여기 심장이랑 혈관에 가서 일 좀 해. 이게 딱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하라고 하면은 내가 꼭 다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방법이 없잖아, 이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혈압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학문적으로. 이거를 포스트 갱글리오닉 심파테틱 뉴런에서 그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서 이런 혈압을 올리는 작용들을 해야 되는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의 릴리즈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브노멀한 거예요. 노멀보다 약간 약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심장도 자극하고 혈관도 수축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혈압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뉴로제닉 오르스테틱 하이포텐션, 신경인성 기립성 저혈압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이제 교감신경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교감신경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교감신경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흔한 것만 좀 살펴볼게요. 흔한 것만. 첫 번째, 제일 흔한 거 뭐예요? 당뇨입니다. 당뇨. 당뇨가 그냥 단순히 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미세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한 혈관이 이 신경도 먹여 살려요. 이 신경도 일을 하려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세한 이 혈관에 문제가 일어나서 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당뇨에 의한 자율신경 손상이 기립성 저혈압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신경과 선생님이 보시는 건데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은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죠. 제너러티브 디지즈. 그러니까 신경이 뭔가 늙어가는 병이다. 이거는 빨리 늙는 거예요.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표적인 증상, 진전, 트레머, 막 떨고 움직임이 되게 느리고 서동, 강직, 그리고 되게 뻣뻣하죠. 유연하지가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파킨슨병에서도 이 자율신경의 장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자율신경 손상 때문에 이 뉴로제닉 오르소스타틱 하이포텐션이 20%에서 많게는 60%까지 생긴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빈도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체액량 부족. 두 번째, 약. 세 번째, 이 압력 수용체가 말을 제대로 안 해주는 impaired baroreceptor sensitivity.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가 교감신경의 말단 뉴런이 일을 안 하는 포스트 갱글리오닉 심파테틱 뉴런의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